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획기천 10페이지 5번 문제를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심화 지문이 여기는 몰랐대요. 그 총론 쪽하고 그 결합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심화 문제 특성상. 근데 먼저 총론에서 공범론이라는 게 있는데, 총론의 공범론. 여기는 이제 이 정범이라는 것이 있고, 정범은 이제 범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공범과의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공범은 교사나 방조, 이것을 얘기합니다. 교사는 이제 범죄를 시키는 거고, 방조는 도와주는 건데요. 정범의 범죄를 정범한테 범죄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이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먼저 독립성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은 서로 독립돼 있다.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종속성설이라는 것도 있고, 종속성설은 이제 종속이라는 게 이제 뭐, 만약에 A는 B한테 좀 종속돼 있다라고 하면 B에 좀 이렇게 연결돼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뭐 좀 좌우되는 그런 느낌? 종속성설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는 종속성설이긴 해요. 그럼 이제 이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정범한테 교사했다가 미수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줄 테니까 저 사람을 갖다가 죽여다오. 아, 싫어. 내가 왜 또 돈 때문에 살인하냐?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독립성설 같은 경우는 정범이 없어도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공범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즉 따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살인, 교사의 미수, 이런 식으로 이제 죄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종속성설에서는 이제 살인 교사의 미수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종속은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 같이 연결돼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따로 보는 입장이고, 따로. 여기는 이제 연결돼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범이 성립하거나 또 존재해야 공범도 그에 연결돼서 공범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죄라는 죄는 사실은 없어요. 자살죄라는 것이 우리 없는데, 근데 우리 강론에 봤지만은 자살교사 방조는 있잖아요. 요런 현상. 요게 이제, 어느 쪽에서 정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범이 없는데, 자살교사 방조는 또 가능하니, 어느 쪽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좋을까요? 독립성설하고 종속성설에서. 추진자. 어디가 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좋겠어요? 정범이 없거든? 근데 이제 자살교사 방조 있잖아. 그래서 이건 독립성설에서는 당연한 거다. 원래 따로 보는 거니까 정범이 없어도 돼. 이건 이제 당연 규정. 또 이것은, 이런 규정은 자기들의 근거야. 우리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종속성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정범이 있어야 공범도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정범이 없잖아요, 이거는. 자살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말 없을 때 이제 그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거야. 또는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번짐 보시면, 독립성설은 자살교사 방조를 처벌하는 형법 252조 2항을 당연 규정으로 본다.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매우 좀 깊은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심자는 당연히 몰라도 되고,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나? 안 되면 일단 또 나중에 또 총론 보고 나서 다시 봐도 또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요, 나번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방조라는 현상은요, 정범보다,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방조는요, 정범보다 필요적 감경이에요. 반드시 형을 감경. 그래서 만약에 정범이 10년짜리면 이 사람은 이제 5년짜리로
일단 이렇게 법정형이 바뀌어야 돼요. 강경하면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처단형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정범보다 이 방조범은 필요적 강경이 되는데 자살은 정범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적 강경한다 이거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살방조의 원래 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강경한다라고 할 때 이 방조는 정범보다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이 정범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수 방조범이 아니라 독립범죄라고 얘기 또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살방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32조 이게 방조는 필요적 강경한다는 조문인데 그것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맞아요. 다음은 남편 갑이 처을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을로 하여금 자살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방치해서 그냥 자살하게 만들었다. 갑에게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갖다 방치했다. 막아야 될 사람이 원래 이제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 배우자이나 친족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위험한 상황 이런 것을 막아줄 의무가 있는데 보증인 의무라고 해서 안 했을 때 자살이잖아요. 이건 이제 부작위한 자살 방조 이렇게 되죠. 살인죄가 아니라. 다음에 라번 갑이 실직한 친구 을에게 자살을 교사 방조했으나 개새끼네 진짜. 친구가 좀 직장 잃었다고 자살해라 뭐 이런 놈인데 을이 미쳤냐 이 새끼들 왜 자살해 이랬을 때 갑은 자살교사 방조의 예비무로 처벌한다. 자살교사 방조는 예비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살인결에 있지만 살인죄 파트에 있지만 살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이나 존속살해 위기유력 살인이 예비무가 있는 거지 예비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로 가야 되냐면 시켰는데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미수로 가는 게 맞아요. 자살교사 방지 미수로. 또 예비무 규정은 없고. 그래서 가나다 지문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라번은 좀 암기사항에 살짝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자살교사 방조 OX. 가번.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서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그 끝에 보면 뭐 적극, 소극, 물질, 정신 모두 포함된다. 맞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이해된다. 뭐 이제 그 친한 관계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어떤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무한 경쟁이고 나도 살아봤지만 이게 뭐 이제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 잘 생각했어 죽어. 이런 게 이제 정신적 방법에 의한 방조가 될 것이고 물질적은 뭐 이제 자살에 필요한 어떤 뭐 약물이나 이런 걸 갖다 주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물질 주거나 이게 독극물 주거나 이건 적극적인 거고 그걸 갖다 아까처럼 말리지 않는 정도 그건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살인의 수단 방법도 제한이 없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거든. 자살 교사의 방법, 자살 교사 방조의 수단 방법도 제한이 없다 이거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나번은 쉽지. 자살 카페에다 갖고 있지도 않은 청산가리를 싸게 판다고 속이려다가 지금 사기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다른 방법으로 죽었어. 그때 이제 얘가 자살 방조한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살 방조에 해당하잖아요. 맞고. 다번도 저기 왜 부인이 죽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휘발유 사다 줬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양변기에 앉아서 휘발유 껴안고 분신해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자살 방조가 됐지.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도 기억날걸 아마? 같이 공부한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게 그 몸에 이제 그 휘발유로 불을 붙이면 너무 뜨거우니까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의 넘버 원이 자결통이야. 불 붙는 거. 이게 제일 괴로운 건데 그럼 보통 이제 왜 저기 뭐야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사람 불 붙었을 때 어떻게 다 막 이제 몸부림치게 되잖아. 당연히. 근데 이 부인께서는 그대로 앉은 자세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나 그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검사는 이제 죽인 다음에 불태운 게 아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맞아. 저 부인께서 그렇게 부검해 보니까
죽인 다음에 불태우면은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폐에 그름이 안 나오거든. 근데 나왔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인내력을 가진 분이었던 거지, 부인께서. 제사방조 됐습니다. 근데 반대 사례는 있는데 남편이 죽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기름 사다 준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남편이 실제 죽을 줄 몰랐다고 해서 무죄로 한 게 있거든. 근데 대법원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까 물어보던데 왜 그럴까요? 욕 먹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런 건 심히 안 나와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또 혀절단 사건 알죠? 추행범의 혀를 여자가 남자 혀를 잘랐을 때는 정당방위로 했거든. 근데 반대도 있단 말이야. 굉장히 체격이 큰 여자가 이제 남자를 갖다가 테이크다운 해가지고 잡아뜨린 다음에 추행했을 때 남자가 이제 뭐 밀다가 안 되니까, 왜냐면 남자는 60kg고 여자가 100kg야. 100kg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밀리잖아, 날. 그래서 깨물었는데 그 남자는 정당방위 안 됐어요. 남자인데 뭐 힘으로 밀면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근데 그것도 비난을 받으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안 올리더라고. 시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친구한테는 이제 옥상에서 살짝 얘기했지만은 그 판례가 좀 약간 좀 여성을 좀 더 보호하고 좀 여자 입장을 챙기려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 알게 모르게.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 왜 남자가 남자를 타격하면 폭행부터 시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타격하면 상해부터 시작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좀 약간 여자분들을 더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좀 느껴지죠. 근데 그 어느 정도는 또 뭐 이해도 돼요. 아무래도 남자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범죄보다 남자 여자한테 하는 범죄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전투력이 일반적으로는 더 세니까 이해도 있지만, 뭐 우리 경리 같은 경우 지금 내 체력으로 1대1로 맞짱 뜬다면 내 져요. 예. 여기도 내가 한 킥복싱도 했고 그다음에 주짓수에다가 검도까지 한 친구야 이거. 이런 분이 역용돼야죠. 그래서 어제나 남자 그냥 바로 3단봉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러 명도 다 검도로 제압할 수 있는. 다음에 면접에서는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라번, 자살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이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인식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식은 무슨 얘기일까요? 고의야, 고의. 이때는. 그래서 모르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저기 뭐야 과일을 좀 깎아 먹어야 되는데 좀 칼 좀 있어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그걸로 자살하더라. 자살 방조 되겠어요? 안 된다고. 고의가 없으니까. 고의도 있어야지 당연히. 과실범 빼고는 다 고의 있어야 돼. 마번 또 심화. 공동 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 방조로 인정되려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 교사 방조가 된다. 이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거기가 잘못됐네. 이걸 떠올려봐. 아까 왜 비타오백 사건이라고 그래서 왜 의대생을 뒷바라지한 여성분이 있고 또 동거도 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사 되고 나니까 또 딴 생각 품고 재력가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우리 뭐 부모의 결혼 반대로 난 너 없이는 딴 사람한테 결혼할 수 없으니 같이 자살해서 뭐 내세나 다음 생에서 이제 뭐 사랑하자 그랬더니 여자 감동해서 먹었어. 근데 여자분이 먹은 비타오백에는 독극물이 있었고 이 남자 의사는 순수 비타오백 먹었던 그거. 그런 경우에 지는 자살할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갔어 얘는? 자살 교사가 아니라 뭐로 갔죠? 위계살인. 그래서 자살 의사를 불문하고 이건 틀린 거야. 제목이 달라져. 근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거야. 실제로. 근데 둘 다 죽으면 이제 형사 문제가 안 되지. 처벌할 사람 없으니까. 한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그걸 먼저 제안한 사람이 살은 거야. 그럼 뭐로 가 얘는? 자살 교사. 근데 이쪽에서 제안했는데 나는 뭐 독극물을 가져왔어. 근데 여기는 먹고 나는 워낙 해독 능력이 뛰어나서 안 죽고 여기는 죽었어. 나는 뭐야? 자살 방조. 도와준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사례는 자살하자라고 먼저 제안한 얘는 교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지. 어떻게 최연소 들어보니까 이 300형 들은 게 이제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편안하지. 복습이야 이건. 그래서 컬이 따라오면 내가 볼 땐 특별한 복습 필요 없어요. 막 계속 배운 걸 또 주장책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다가 요거는 좀 약간 까다로운데 체크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만 좀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저기 합격 후기 보면은 제 그 강의의 특징, 김준 선생님 커리 따르는 분들은 복습도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몇 개만 이제 딱 적으면 되지. 커리만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래도 공학계도 보통 하프타임에 합격 점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문제였을 때는 20분인데 보통 10분 안에 보통 뭐 95, 90점, 100점 이렇게 나와요. 묘하게도. 저는 항상 이제 목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뭐 지금 이제 40문제에서 만약에 형법이 이번에 24문제 나왔거든. 그다음에 형소가 16문제가 나오고 그럼 이제 24문제면 그걸 한 10분 안에 그것도 풀어야 돼.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뭐 헌법이나 이런 게 좀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좀 어색하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그 헌법은 그런 걸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풀어야지. 근데 전 경찰학은 저는 뭐 공부 안 해봤지만 헌법이야 뭐 사법시험 과목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법 과목은 쉬워요. 근데 암기 과목이 더 괴롭더라. 나한테 제일 괴로웠던 과목이 국사였어요. 솔직히. 근데 국사도 책에 있는 걸 내주면 맞추겠는데 책을 갖다가 뭐 유명한 교수님 거 두 권을 봤음에도 거기서 또 없는 걸 막 내. 돌아버리는 거지. 그때 제 강의 듣는 사람 알지? 내가 제일 놀랬던 문제. 어떤 이제 고분이 있는데 그 안에 나는 위치도 대략 지도로 나올까봐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 벽화 색깔 다 외웠거든. 근데 들어가는 문이 동북향이냐, 서북향이냐, 동남향이냐 이러는데 그건 모르지. 난 갔다 와도 못 맞춰 그거. 방향 감각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막 내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근데 뭐 법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랄 안 해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내가 못 본 판례라도 배우면서 이제 판례의 성향 이런 걸 좀 알면은 추리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내가 대법관이라면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그렇게 맞아. 그때는 모르는 판례를 하면 내가 수험생인데라고 하면 불안하거든. 내가 판단자야. 내가 대법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대법관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거의 맞아. 그 얘기는 이제 좀 상식에 입각한 판례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러니까 진도 절반만 듣고 들어갔는데도 한 75점, 80점 나와가지고 붙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붙은 제자가 하나 있거든. 필기는. 근데 체력장에서 떨어졌어. 그 제자는. 근데 그때 알잖아. 이제 그 보강도 하고 그러니까 2개월이면 솔직히 해서 그 진도 반 좀 넘게 나간 거야. 근데 어떻게 또 맞췄냐 했더니 선생님이 한 그 얘기가 기억나더래. 강론부터 진도 나니까 총론은 일부러 못 들었거든. 총론의 상당 부분. 근데 내가 대법관이면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은근히 많이 맞았다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영어 편입 영어를 준비했던 학생이라 그때 영어 있던 시절에 영어가 이미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국사도 또 이제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체력장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악력기 있잖아 저거 악력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얼떨결에 붙다 보니까 가서 예비 동작을 한 거야. 살짝 힘 줬는데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1인가 2인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졌어. 과락. 다시 잡는다고 안 돼. 다시 이제 그래서 필기 또 준비하는 상황은 됐지만도 그게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잘 모를 때는 내가 대법관이라면 어떨까? 요거로 하면 은근히 많이 만다는 거야. 다음에 7번 위계 유력한 살인죄 OX 가번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자살교사죄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살교사하면 형량이 줄는데 위계 유력살인은 이거 나쁜 사람이죠? 안 줄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인죄나 존속살해에 의합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요것도 이제 16년도 그 채용이 나왔던 건데 은근 많이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딴 시험이 안 나왔던 걸 처음 만들어낸 거거든 이때는. 이게 조문 문제로. 지금이야 여러분들 익숙하지.
나번 위계 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형으로 맞습니다. 살인이나 위계 위력은 살인이나 존속살해 형으로 처벌합니다. 자살의 답은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4살짜리가 뭐 저 자살의 의미를 잘 알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익사하겠다면은 어떤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답은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계 살인보다는 살인죄의 간접 정범으로 갑니다. 이건 뭐를 패려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빠 있는 하늘나라로 가자 사건. 알지? 그러니까 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7살, 3살짜리 애만 있는데 애들이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 7살, 3살이면은 여기 4살이지만 실제로 3살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엄마가 우리 아빠 있는 데로 갈까 했더니 애들이 좋다고 막 이제 나름대로 예쁜 옷 꾸며 입고 이제 어디로 왔어? 내가 한강대교. 거기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제 아빠 있는 데로 간다니까 아빠로서 애들이 뛰어내렸던. 근데 애들은 죽고 엄마는 구조됐던. 그때 죄명이 뭐로 갔다 그랬어? 살인죄의 간접정범. 자살교사라도 못 간 게 자살교사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교사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자기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아이들을 어떤 이제 살인의 자기 뜻을 이제 실현한 거로 봐서 자살은 죄가 아니니까 이 간접정범이라는 건 총론 개념인데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거든. 자살은 처벌 안 되거든. 그걸 이용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됐던 거야. 이거. 좀 슬픈 얘기지. 라번 위계 위력으로서 자신의 직계존속에 승낙받아 살해한 때는 존속살해죄에 의해 처벌한다. 이건 맞죠? 위계 위력은 살인이나 존속살해 형량을 주니까 이게 존속일 땐 존속살해형까지. 자살교사 방조의 예가 아니다. 또 촉탁승낙 그 살인죄 예가 아니다. 강경 안 돼. 위계 위력은. 8번 다음은 살인 예비음모죄 OX. 가번 존속살해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에? 존속살해는 있지. 살인하고 존속살해는 예비음모 있잖아.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번은 쭉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봐. 예비를 얘기하면서 지금 외적 행위임은 유하지 않고 의사, 생각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No. 그 살인 예비는 외부적 준비행위예요.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살면서 생각만으로 죄가 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살인 몇 번씩은 했었을 거고 뭐 최소 이제 상해나 뭐 이런 거 했을 거야. 살면서 저 새끼 진짜 졸라 패거나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들 때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처벌될 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지. 자기도 인생 조지니까. 그래서 생각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비는 외부적 겉으로 따르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준비는 물질적 준비만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살인하기 위해서 칼이나 총을 준비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알리바이란 말 알지? 그 시간대 난 딴 사람하고 어디 있었다 이런 거. 현장 부재 증명, 현장이 없었다는 증명.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예비가 되거든. 여튼 생각만으로 안 된다. 생각만으로는. 다번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다? 노노노노. 목적범은 그 전제로 고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범은 고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게. 고의도 있어야 돼. 만약 목적으로 끝나면은 아유 난 저 새끼 좀 꼭 죽이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것도 저 어떤 이제 예비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그 애를 죽이기 위해서 뭐 독극물을 준비한다 아니면 흉기를 준비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죽일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살인 예비음모죄 조문은 우리가 조문 그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 뭐 250조나 뭐 이런 걸 범할 목적으로란 말이 나온다고. 예비음모한자 이렇게. 그래서 목적범은 또 그 전에 꼭 고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과실범의 목적이 있다 이런 건 말이 되질 않는 거야. 실수인데 무슨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고의가 그 전에 깔린 건데 있다는 건데. 답은 틀렸고. 라번도 이제 킬러를 고용했어. 근데 아직 안 죽인 거야. 그때는 이제 그 단계에서 잡히면 뭐가 되느냐. 아직 실행 착수는 안 했잖아. 살인을 준비한 예비로 볼 수 있고 이건 또 뭐로도 풀 수, 뭐랑도 관련되냐면 총론에서
교사에 보면 기도된 교사라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교사자나 피교사자 둘 다 예비무로 가잖아. 그거로도 풀 수 있는 거고. 나의 승낙도 안 하면 죽여 싫어. 그때는 이제 교사자만 예비무로 그것을 갖다 이제 실패한 교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죠. 그거로도 풀 수 있고. 다음에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하고 폭행을 강의를 제가 2004년도부터 이제 주로 이제 강론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살인죄 끝나면 이제 상해 폭행죄 하는데 가끔 똑똑한 학생인데도 상해랑 폭행이랑 뭐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이 가끔 쉬는 시간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개념이고 상해는 어떤 범죄냐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거야. 건강까지. 근데 폭행은 그게 아니라 폭행은 뭐지? 여기서 얘기하는 폭행은 폭행죄 폭행이야. 뭐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런 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폭행죄라는 조문들이 있는데 상해죄 여러 조문, 폭행죄 여러 조문이 있는데 이때 폭행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고통을 줄 만한 불법한 유형력. 그래서 유형력은 물리적도 되지만 화학적 작용도 되고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나지? 추심자도. 근데 어느 게 더 센 범죄야? 상해가 건강까지 해치는 걸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은 쉽게 해서 밀치는 것도 폭행이야. 이 사람이 막 시비 오니까 못다 짜증난 새끼 있어서 이렇게 꼭 죽방 날지 않더라도 이것도 폭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해가 더 센 범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범죄의 성격도 달라. 상해죄는 왜 일반 범죄인 침해범이야. 얘는 침해범이고 결과범.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줘야 상해 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음료수로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기억하라고 사례로 기억하는 게 오래 가거든. 막 상해는 미수가 있다. 폭행은 미수가 없지만 이렇게 외우면 빨리 까먹어. 근데 사례로 자 누군가가 뭐 저한테 이제 악감정이 있어서 또 오늘 뭐 아니면 일찍 집에 가야 될 사정이 있는데 또 진도 빼면은 제가 못 들으니까 안 되겠다 고민 끝에 이렇게 설사약을 해가지고 김준 선생을 설사를 막 복통 설사를 유발해서 오늘 강의를 빨리 끝나게 만들어야 됐다고 탄 거야. 근데 이걸 먹었는데 내가 장이 워낙 많이 튼튼해가지고 설사를 안 했다. 그때 죄명은 뭐야? 그 범인은 상해 미수. 그래서 미수가 있거든. 건강해지지 못하면. 근데 폭행죄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왜냐면 폭행죄는 일반적인 범죄인 결과범, 뭐 침해범 이런 게 아니라 형식범, 거동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쉬운 게 거동이란 말인데 움직임만으로도 이제 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보면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손발을 막 때릴 듯이 휘둘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접촉하지 않았다. 그 얘기 피한 거야. 그래도 폭행죄가 됐잖아. 그러니까 맞는 결과가 필요 없고 되게 특이한 거야. 결과 필요 없는 거는 흔치 않아. 그래서 뭐를 기억하라고 그러니? 폭주범이 거동한다. 그래서 이제 폭행, 주거침체 이건 거동범. 폭주란 말 알지? 폭주범이 거동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근데 만약에 두 문자만 외워놔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외운 건지 막 폭주가 뭘 외운 건지 이러면 그건 외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결해야 돼. 폭주범이 거동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실범 어젠가 내가 암기시켰지? 두 문자. 과실범. 실수. 과외폭행 협박은요, 반의사를 벌이고요. 과실범은. 또, 그저께까지는 이제 질문한 거 100% 맞춰서 내 카페에다가 엄청 칭찬해놨는데, 어제 뭐, 늦게 오더니 뭔가 더 뭐 변화가 있는데? 집중해. 하긴, 얘는 내가 이해해. 왜냐면 이제 실제로는 경행특체라는 거죠, 알직렬. 그래서 평균 90인데 떨어졌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경행특체를 줄인다고 하니까 일반으로 옮겼는데 일반에는 이제 뭘 해야 돼? 경행특체에서 안 했던 영어국사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이제 좌절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험가를 떠났다가 광옥계 편으로 이제 법과목 되니까 다시 온 거거든. 법과목 잘하거든. 근데 뭐 이제 공백이 몇 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까먹은 이해하는데
교실 폭일 세상가스, 교실 폭이 1m로 좁은데 사장님이 가스 뿜긴 거는 실수다 이렇게였잖아. 그래서 과실을 개요라고 했던 건데. 예. 여기 아직 안 들었나? 과실 이제 그 어제 찍은 걸 아마 오늘 올라갔으니까 못 들었겠다, 그지? 예. 그 집에 가서 이제 들으면 나와 그 과실법. 여하튼간에 이제 외울 때도 그게 어디에서 외웠는지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두 문자 외웠는데 이게 어디서 외웠는지 헷갈리면 이제 의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여하튼간에 같은 이제 이 폭행죄랑 주거침죄는 거동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결과도 필요 없고 약간 성격이 좀 달라. 그리고 상해는 미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뭐 설사 안 하면 폭행은 안 맞아도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하면 폭행죄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날렸는데 피해도 기수니까 미수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로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폭행은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건 폭행은. 상해는 미리 할 수 있지. 미리 여기다 약 타놓으면 되니까. 근데 폭행은 미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일단 이제 당연히 또 이제 또 쉬는 시간에 애국타이를 하러 가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우리 최연소가 오늘 최연소 쌤이 어제 내가 좀 집중 못했다가 날 깠지. 씨발 하면서 요 위치에다 내 얼굴 싸대기 막 날까 맞아 이 새끼 맞아서.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갔다 와서 서봐야 폭행이 되겠냐고 이게. 그것도 이해하면 되고. 그게 이제 공지방에서 나오지. 그 왜 쌍용 자동차 시위대가 기동대원들이 들어올 길에 미리 윤활유 뿌리고 쇠조각 뿌렸을 때 그게 폭행이랑 공지방이 일단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리고 폭행은 유형적 뭐 펀치든 화학적 작용이든 뭐 이게 아주 악취 막 아니면 담배기 후막 뿜고 이런 거 그런 거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말로는 폭행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경리 나한테 오늘 3대 맞은 걸 알아. 이랬다고 해서 폭행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상해는 말로도 할 수 있어. 분위기로도 무형적 방법으로. 기억나? 굉장히 역겨운 얘기를 했더니 막 그만하세요 했더니 막 계속 막 더럽고 역겨운 얘기 했더니 토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무형적 방법으로. 또 분위기로도 상해할 수 있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더니 얘가 놀라서 쓰러진 거야. 심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상해는 무형적 방법도 되는데 유형, 무형. 근데 폭행은 유형적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저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과외 폭행합박 명예훼손이라고 외우는 게 있어. 근데 상해죄는 이제 그런 소추 조건이 없고 차이가 많아요. 자, 그럼 상해죄부터 보면은 핵심 노트에서 개념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거. 상해는 생리적 기능 훼손인데 이게 건강을 침해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데 저기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도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비교 정리 제가 했을 건데 상해 개념에서 생리적 기능 훼손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건강을 훼손하는 거 이게 판례의 주류다. 대부분의 판례는 이걸 따른다. 근데 이거랑 다르게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이라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이게 신체 완전성 침해설은 주로 이제 판례가 성포법에서 이제 한번 이제 예외적으로 택한 적이 있어요. 예외적 판례 이거는 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완전성 침해설은 건강에 친 것도 상해가 되지만 또는 외모의 변화도 상해로 이제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외야. 근데 시험에는 이게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지. 경찰 간부에서, 경안부에서. 그래서 왜 음모 면도 사건을 제가 이게 가장 이거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거녀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붙잡아 놓고 성기 주변의 털 음모를 이렇게 일자로 만든 적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마치 무슨 서양 포르노 배우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건강에 치는 걸 기준했을 때는 죄명이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강제추행죄. 이게 뭐 저기 뭐야 털 좀 깎았다고 그래서 면도했거나 뭐 이발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이칸 머리 이렇게 했다고 진짜 건강에 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강제추행죄로 끝이야. 근데 요견에 의하면 외모 변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외모는 바뀌었잖아. 그래서 델타 형태의 음모가 일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그랬을 때 이거 죄명은 강제추행 치상으로
요걸 경감부에서 냈단 말이야. 어떻게 냈냐면 음모 면도 사건의 스토리를 딱 주고 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신체 완전성 침해설로 하면 죄명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됐던 거야. 그땐 판례로 풀라는 게 아니야.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판례 이게 주류니까. 근데 요거로 완전성 침해설로 하게 되면 이제 강조적인 치상으로 죄명이 된다고. 그게 원래 학설은 강론에서 학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는 나왔던 거야. 나왔던 것까지 이제 알려드려. 학설은 원래 총론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것도 이제 그 모든 학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이제 제가 이 시험 가까울 때쯤 돼가지고 한 10개 학설을 정리해 드릴 거야. 그래서 그걸 그 300형에도 뒤에 학설이라고 있어. 그것만 알면 돼. 거기서 다 걸려. 근데 이제 일반 강의 들으면은 학설 한 몇백 개 알게 될 거야.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학설만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니까 또 기억도 잘 안 돼.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것만 틀린 게 아니라 만약 어떤 이제 시험에는 대부분 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이라고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학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 결론이 학설하고 판례랑 다를 때가 많거든. 요거로 풀어보는 실수를 하게 돼. 그럼 틀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상해의 개념에서 판례의 줄인 생리적 기능의 순서로 풀게 되면 음모 면도 사건은 건강에 해치는 게 아니니까 추행죄로 끝나지만 신체 완전성 침해설은 외모 변화도 상해로 보니까 강조적인 치상까지 된다는. 근데 이제 원래 강론에서는 학설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나 요거는 경감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 정리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핵심 노트에서 또 미수는 있지만 예비문 없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상해 미수는 아까 그 설사 안 한 거 그러면 되고 우리는 거꾸로 개인적 법익은 예비무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 강, 약, 살인. 요거는 이제 개인적 법이 예비무가 있는 거고 강약 살인을 예비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상해 정도는 예비무 없고 그러니까 아주 센 범죄 예비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특수상해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나 이런 거 중상해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다중의 위력은 보이거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한테 그 다중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보이거나라고 돼 있잖아 조문이. 보여야 돼. 인식시켜야 돼.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고 됐잖아. 휴대는 그 피해자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 근데 피고인은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범인은 해야지. 고의 때문에. 제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특수란 말을 붙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상해는 미수가 있는데 중상해는 미수가 없다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 중상해는 미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때도 이제 300형에서 설명했는데 일단 뭐 왜 그런지까지 뭐 묻진 않으니까 중상해 미수 없다는 것 좀 조심해주고. 다음에 문제는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빠른 속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